안녕하세요. 수도권 투데이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 최근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급속히 이루어짐에 따라 시니어들의 제2의 인생 찾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퇴직 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주는 해외 파견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타요버스 라바지하철에 이어서 캐릭터 뿌까를 통해 시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잠시 후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또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좋은 예산 지킴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11월 26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2013년 기준으로 고령화율이 12.2%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국가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은퇴 후에 마땅히 할 일이 없는 시니어들의 실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상황인데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은퇴한 퇴직 전문가들이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장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창조기반 조성본부 이현식 본부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시니어들의 실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먼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가요? 예.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면은 1955년생부터 63년생까지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예. 이분들이 현재 저희 우리나라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경제 성장을 주도해온 이번 세대가 퇴직 연령에 진입하면서 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매년 한 15만 명씩 퇴직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15만 명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퇴직 준비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대책이 아주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분들이 특성은 퇴직 후에도 약 30% 이상은 추가적인 사회 활동이나 또 소득 창출 활동에 종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의지가 있고 또 자원이 있는 분들이 추가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네. 우리나라의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 후의 삶을 위해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해외 파견 사업을 운영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사업인가요? 예. 그래서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이런 이제 정책 수요를 반영해 갖고 월드프렌즈 퇴직 전문가 해외 파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본 사업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ICT나 기타 산업 분야에서 퇴직하신 전문 인력을 개도국의 정부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파견해서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경제개발 경험이나 노하우를 전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네. 2009년도에 처음 일자리 및 사회 안전망 대책을 논의하면서 퇴직자에 대한 해외 진출 방안이 논의가 됐고요. 네. 2010년도 처음 2명의 퇴직 전문가를 시범 파견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어서 한 38명 정도를 선발해서 개도국에 파견을 했고요. 네. 본 사업이 공적개발 원조 사업이기 때문에 파견 국가는 중남미나 아니면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이 되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분야는 정보통신 분야를 비롯한 산업기술, 에너지 자원, 전 산업 분야가 되겠고 또 파견 기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1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동안의 성과 등을 측정해서 3년까지 최장 연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성과가 좋으면 연장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올해로 벌써 이제 5년 차에 접어든 사업이네요. 그동안의 성과는 어땠나요?
예, 그 성과도 상당히 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사업이 사실 이제 5년이라고 하지만 정부 사업들이 그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그 지금 정착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우리 그 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동시에 우리 한국의 이미지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또한 이제 본 사업으로 파견 나가신 자문관님들께서 현지의 그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이런 그 공로를 인정받아갖고 현지 정부로부터 훈장이나 공로상 각국의 감사의 뜻을 지금 계속 전달받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자문관님들이 현지에서 정책 자문이라든가 또 협력 사업, 또 양국 간 MOU 체결 뭐 이런 것들을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상대국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또 본 사업이 2012년도 기재부 공공기관 사회공헌 우수 실천 사례로 선정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그 현재도 계속 그 개도국의 높은 그 만족으로 인해서 본 프로그램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했던 2010년도에 38명이었던 그 규모가 2013년도부터 100여 명을 지금 초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내년에는 한 120명까지 확대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보통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5년 정도면 정착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상대 국가의 반응도 좋고 그리고 좀 인력도 점점 늘고 만족도도 큰 걸 보면 굉장히 잘 정착돼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부터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선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예, 지금 선발 과정은 저희가 그 세계적으로 이제 나가 계시는 이제 제 공간을 통해서 개도국의 수요를 먼저 받고 있습니다. 예. 이 그 받은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한 모집 공고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원하신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1차적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하게 되고 예. 그다음에 통과하신 분들은 이제 건강 검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파견 수요를 제출한 개도국의 파견 동의를 받아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선발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로 보는 건 이것이 이제 그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자문 활동이다 보니까 예. 봉사 정신이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개도국에서 요청하는 그 전문성 그리고 현지에서 필수적인 이제 의사소통 네.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퇴직 후에 여러 가지 진로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거든요.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경쟁률은 지금 사실 저희가 이제 전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예. 산업 분야 간에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한 3대1 정도를 경쟁률을 보이고 있지만 네. 일부 지금 아시아 쪽에 이제 경영경제 쪽의 자문역들에 대한 경쟁률은 한 18대1 정도까지 치솟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아마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뭐 퇴직에 대해서 은퇴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에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대신해서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만약에 해외 파견직으로 나가게 되면 생활비라든지 뭐 그 현지 체류비나 뭐 항공료 같은 게 모두 지원이 되나요? 네. 이게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뭐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 대부분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지원을 하고 있는 게 기초적으로 이제 현지에서 거주하는 데 필요한 비용,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 그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지의 그 품위 유지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이제 왕복 항공료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이제 현지에서 생활하시는 데 드는 생활비. 네. 또 이제 업무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비들이 지원이 되고 있고 또한 이제 출국하고 귀국 시에 이제 준비금이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울러서 대부분 이제 개도국이다 보니까
현지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여행자 보험이라든가 긴급 구호 서비스 등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원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또 궁금한 점이 파견을 나간 분들이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그 이후의 이야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가장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나요? 제일 많이 하시는 부분은 파견되신 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인생 전반기를 국가와 또 가정, 자신을 위해서 이제 쏟아부었다고 하면 예. 이번 이제 파견을 계기로 해서 민간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 국위를 이제 선양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자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 또한 이런 분들이 돌아오시고 나서도 대부분 이제 기업이나 기관 등에서 자문 활동을 하시거나 또 추가적인 해외 봉사 사업에 재참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드물게는 현지에서 정착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어서 예. 현지에 뭐 컨설턴트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프로젝트 등을 네. 현지에 있는 기업이나 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아마 방송을 들으면서 나도 한번 지원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원 자격이라든지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예, 지원 자격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 현재 이제 만 50세 이상으로서 퇴직을 하셨거나 아니면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셔야 되고요. 또 개도국 쪽에서 요청하신 분야에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네.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투철한 이제 봉사 정신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지셔야 되고 네. 또 이제 해외에서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체력 그리고 의사소통 예, 그렇겠네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영어 능력 시험 같은 것도 별도로 치러지나요? 능력 시험은 저희들이 이제 참고 자료로 받고 있고요. 예. 아까 인터뷰 시에 영어 인터뷰가 이제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이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앞으로 좀 상담이 필요하다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예, 기본적으로 KSE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KS 홈페이지가 kse.nipa.kr 주소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인가요? 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에 네. 별도로 저희 시니어 엑스퍼트 프로그램을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 방문을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고 네네. 또 이제 전화로 하실 경우에는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 기획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네. 예, 담당자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퇴직 후에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주는 해외 파견 사업에 대해 말씀 들어봤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창조기반조성본부의 이현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오늘은 남이 친 장단에 엉덩춤 춘다 라는 속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속담은 남이 장단을 쳤는데 내가 엉덩춤을 춘다는 뜻으로 자기 주관 없이 무조건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사람을 비꼬는 표현입니다.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 숭어가 뛰면 망둥이도 뛴다 라는 말도 줏대 없는 삶의 태도를 비웃는 비슷한 말들입니다. 요즘에는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 속도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자기에게 맞는 삶의 속도를 찾아서 그 속도대로 살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김플리피였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서울 동대문구 신솔동에 있는 풍물시장에서는 우리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0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서 서울과 함께라는 주제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담았습니다. 네, 저도 동대문 자주 가는데 항상 풍물장터 볼 때마다 궁금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풍물장터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풍물시장이야말로 없는 것 빼고 있을 건 모두 다 있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곳인데요. 예. 한국의 정치와 독특한 풍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전통과 현대의 멋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소개해드리는 전통문화 체험관까지 있어서 교육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소개 서울 풍물시장 박창우 홍보 마케팅 부장께 들어봤습니다. 저희 서울 풍물시장은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인해서 노점상인들을 동대문 DDP 옛날 동대문 운동자로 이전했다가 2008년도에 옛날 숭이 여자 중학교 자리 이쪽으로 850여 개의 점포가 들어서서 영업 중인데 그중에 하나가 전통문화 체험관이라고 다른 시장과는 달리 여기서는 누구나 풍물시장을 찾는 분들한테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체험을 해서 즐거움을 드리고자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빨주, 노초, 파남포 7개 동으로 나눠 있는데 무지개를 뜻하는 몸으로써 무지개는 우리 상인들의 희망을 담아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풍물시장 초록동에 오시면은 옛날 생활용품서부터 옛날 고가구 본인들이 직접 사용했던 물건들을 두루 볼 수 있으며 학생들은 우리 전통문화 체험관에 오셔가지고 우리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조상들의 살아온 길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2008년에 새롭게 개장한 서울 풍물시장은 기존의 여느 재래시장이나 상설시장과는 다른 모습을 선보이기 위해서 꾸준한 변화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통문화체험관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내국인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면서 전통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네. 또한 외국인들에게는 한국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와 일본어를 비롯한 언어 지원 책자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소개는 전통문화체험관 차윤주 강사께 들어보시죠. 저희 전통문화 체험관은 보시면 체험 활동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지 체험, 생활 체험, 복식 체험, 놀이 체험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고요. 접시 만들기라든지 손거울, 탈 꾸미는 것 같은 걸 해보실 수 있으시고 가족끼리 오시거나 친구분들끼리 오실 수 있고요. 단체로 오시는 경우에는 전화 주셔가지고요. 오시는 날짜랑 시간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요. 개인적으로 오시는 거면 저희 자리만 옆에 비어있으면은 접수하시고 바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12좌석씩 해서 체험관이 부스가 2개가 있거든요. 한 24분 정도 수용 가능하세요. 일단은 그냥 호기심에 들어오셨다가 무료라는 말에 한번 놀라시고요. 또 만드시고 바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그거 더 고마워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소요 시간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으세요. 간단한 거는 색칠을 한다든지 이제 실 달아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한 10분, 15분, 탈 만들기 같은 경우도 한 30분 정도면은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 30분까지입니다. 매달 둘째, 넷째 주 화요일은 휴관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거 직접 체험해본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무엇보다 풍물시장에서 필요한 것도 사고 구경도 하면서 체험까지 할 수 있어서 좋다는 반응인데요. 네. 특히 다양한 한국의 전통문화 소품을 쉽게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좋다는 얘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체험관을 찾은 시민들 만나보시죠. 이거는 족자라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종이 보이죠? 흰 종이. 여기에다가 친구가 그림 그리고 싶은 거나 뭐 글 쓰고 싶은 거 간단하게 써주면 되고요. 지금 족자라는 걸 만들어요. 신기해요. 예쁘게 만들어서 집에 갖고 가고 싶어요.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와서 쉽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딴 데 행사장 같은 데 가면 사실상 이제 유료로 다 진행이 되는 부분들인데 요건 이제 무료로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오게 됐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오다 보니까 이제 바로 체험장으로 바로
맞죠. 아이들이 궁금해해요. 이게 풍물시장이라는 용어나 좀 궁금해해서 둘러볼 의사는 있어요. 마트 가면은 뭐 열쇠고리 하나도 10,000원씩 하고 이러는데 여기서는 애들이 직접 체험을 하면서 만들고 자기가 색깔도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창작가 문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은 단체를 위한 풍물기행과 풍물시장 견학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지난 15일 새롭게 문을 연 청춘시장도 있는데요. 젊은 상인들이 각각의 개성을 살려 꾸민 만큼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청춘시장은 어떤 곳인가요? 네, 20개의 점포를 젊은 상인 20명이 100일간 운영하는 건데요. 네. 가죽공예 장인과 또 악기 장인들이 모인 수선센터가 운영되기도 하고요. 또 청춘 상인들의 미니 예술 장터가 열리기도 합니다. 자세한 소개 서울 풍물시장 활성화 사업단의 전시현 사무국장께 들어봤습니다. 이 청춘시장 안에는 회춘상점과 예술상점, 액션상점, 청춘다방 4가지의 카테고리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회춘상점 경우에는 기존에 계신 상인분들의 부스를 좀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게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요. 예술상점의 경우에는 청춘 작가들을 지금 시장에 13팀을 유입을 시켜서 본 부스에 상점을 창업식으로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액션상점은 이제 하나의 이벤트인데 정도 월 1회씩 추진할 예정이고요. 청춘다방 같은 경우에는 차를 드시고 기존의 상인분과 젊은 청년 상인들이 그 위탁 판매 매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춘 상인들로 인해서 풍물시장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구나 생각을 해주시면서 찾아오게끔 저희는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 청춘시장은 동대문 풍물시장 혁신 사업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큰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의 관심이 더해진다면 보다 큰 흥미와 색다른 체험의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풍물시장 그리고 체험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은지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윤 선생님. 영어를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계절이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2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기호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빵빵 엄마 한눈 팔면 안 돼요. 붕붕 아빠 빨리 달리지 마세요. 끽 안전벨트 안 하면 큰일 나요. 당신을 걱정하는 그 마음 알아서 오늘도 안전운전. 현대해상 마음 2배 운전자 보험.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웰메이드가지요. 계절 따라 멋을 낼 땐 웰메이드가지요. 예쁜 니트 멋진 코트 모두 다 어울리죠. 웰메이드가지요. 브리티시 캐주얼 해리토리 전국 웰메이드에서.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정호승 시인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죠. 얼굴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 가운데서 아름다움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꽃밭을 생각해 보세요. 꽃밭을 수많은 여러 종류의 꽃들이 함께 피어 있음으로 해서 그 꽃밭은 아름다운 겁니다. 똑같은 꽃들이 피어 있으면요 처음에 보면 아름답지만 질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라. 다른 사람의 생각의 가치를
존중해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좋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서울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매달 마지막 주에 진행하고 있는 토요일은 청이조와 이번 주에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따끈따끈한 공연과 전시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잠시 뒤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또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는 시간이죠. 좋은 예산 지킴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우물정에 0945번 이용하셔도 되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종. 네,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타요, 라바 같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죠. 특히 타요 버스의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또 어떤 캐릭터를 활용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만화 캐릭터를 공익 광고나 시정 홍보, 대중교통을 통해서도 굉장히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캐릭터 산업 육성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시민이나 또 저희 어린 아이들한테 굉장히 친숙한 게 저희 이제 캐릭터인데요. 네. 서울시에서 이제 캐릭터뿐만 아니라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그리고 이제 캐릭터 이렇게 4대 산업을 사실 고부가 가치 또 고용 창출 효과도 높아서 저희가 사업비를 올해만 해도 벌써 84억 투입해서 육성을 하고 있고요. 네. 스토리 작가랄지 또 애니메이션 제작사 또 이제 모바일 게임 업체 또 이제 캐릭터를 활용해서 어떤 다양한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업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지원을 하시면 저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홈페이지 보시면 좀 지원서도 있고 좀 구체적인 지원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면 수시로 선정 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검색창에 애니메이션 센터를 검색하셔서 이제 만화나 애니메이션, 게임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자신의 재능도 좀 발굴을 하고 또 실제 서울의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에도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초부터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를 활용한 버스나 지하철들을 우리가 평소에 자주 볼 수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캐릭터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 타요버스였고요. 네. 지난 대중교통의 날을 이제 시작으로 3월 26일이 대중교통의 날이었는데요. 그때부터 타요버스가 운행을 했는데 워낙 어린 아이들이 좋아해서 막 부모님께 떼쓰고 이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이제 115대가 현재 운행하고 있고요. 이제 한글 타요버스도 있고 또 눈이 움직이는 더 재미있겠죠. 그런 타요버스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바. 네. 이제 라바도 역시 애니메이션으로 빨강 노랑 애벌레가 이제 등장하는 이제 재미있는 코미디 장르의 국산 애니메이션인데요. 네. 라바도 또 인기가 많아서 제가 이제 지하철 2호선에 라바 지하철을 이제 10칸으로 편성해서 운행을 지난 11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요. 벌써 하루 평균 24,000명 정도 이용을 하신대요. 네, 그래서
저희 지하철 운행 수입까지도 올리고 있는 서로 인연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버스도 그렇지만 라바 지하철도 일부러 이 라바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승객들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아, 예. 이게 이제 저희가 한 대를 하다 보니까 2호선에 네. 보니까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운행 시간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아무튼 신도림역 기준으로 해서 평일에는 7시 21분에 신도림에서 출발해서 하루에 이제 8번 운행하기 때문에 네. 1시간 30분 간격으로 이제 운행이 되신다고 보면 되고요. 예. 뭐 지금 메트로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운행 시간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하시고 네. 또 이제 우리 타요버스도 실제 그 서울 대중교통 앱을 이제 다운을 받아서 보시면 네. 실시간으로 타요버스가 어디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이 가능하셔서 네네.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다 좀 번거로우시면 저희 120 다산 콜센터로 전화 주시면 네. 저희가 현재 어디 가시면 타요버스나 라바 지하철을 좀 타실 수 있는지 그런 안내를 친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 타요버스랑 라바 지하철이 언제까지 운행되는 건가요? 네, 일단 타요버스는 예. 사실 교통 그 운수조합에 저희가 협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거고 일단 연말까지인데요. 네. 아마 시민 반응이 이렇게 좋아서 계속 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라바 지하철은 이제 11월 1일에 새로 운행하기 때문에 계속 운행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타요버스, 라바 지하철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뽀로로 택시까지 등장을 했더라고요. 네, 굉장히 재미난 서울이 되고 있는데요. 예. 오늘 아침 이제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던데 제가 어제부터 뽀로로 택시 20대를 운행을 이제 내년 5월까지 일단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이제 차 출발을 했고요. 요금도 뭐 일반 택시하고 동일하시니까 네. 실제 어린 아이들 재미있게 좀 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그 공공 서비스 예약 홈페이지에 오시면 예약 접수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택시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한번 그 탑승하시고자 하면 이제 희망하는 날 7일 전까지 예약하시면 예,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뭐 오픈하자마자 막 62건이 예약되고 네. 사실 굉장한 관심은 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시범 운영이다 보니까 많은 택시를 뽀로로 택시를 운영을 못한 좀 그런 죄송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예약을 해야만 탑승이 가능한 거죠? 예약은 하루에 총 10건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예. 사실은 다 예약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정말 운이 좋으면 지나시다가도 좀 만날 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대중교통을 외에도 뭐 캐릭터를 활용해서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는 또 다른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이제 명동 백화점 앞에 이제 가로 판매대하고 구도 수선점이 있는데요. 거기를 저희가 뿌까 캐릭터를 활용해서 이게 이제 뿌까도 사실 외국 관광객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저희 토종 캐릭터인데요. 네. 뿌까를 활용해서 지금 이제 기차역으로 뿌까 기차역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함께 서울 이미지를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서울에 가볼 만한 곳도 소개하고 또 이제 뭐 버스 승강장 등을 활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뭐 공중예절 캠페인이랄지 어쨌든 좀 더 그 친절하고 재미있는 서울의 이미지를 좀 친숙하게 시민하고 또 관광객들께 이제 알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뿌까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20대시군요. 20대는 아닌데요. 여성들이 굉장히 예. 좋아하셔요. 네. 그리고 끝으로 좀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면서 실내 공연이나 전시 찾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 주말에 뭐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공연이나 전시가 있으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저희 이제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하고 있는 저희 시청 지하에 있는 시민청에 토요일은 청이 좋아 이 공간 콘서트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그 가수 김장훈 씨 나오셔서 이제 뭐 산호라면 친구야 이런 노래도 또 부르실 거고요. 네. 또 슈퍼스타 K 출신 가수 장재인 씨, 김지수 씨 등이 출연을 하십니다. 예매 없이도 무료 관람 가능하시고
선착순으로 오셔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예. 120분간 진행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여러분의 세금을 지켜드립니다. 좋은 예산 지킴이.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또 지나치게 낭비성으로 쓰이는 곳은 없는지 감시해보는 좋은 예산 지킴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좋은 예산센터 최인욱 국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 청취자 질문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518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항상 예산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큰 재난이나 나라를 위한 희생에 국가 예산이 쓰이는 건 당연하지만 언론의 이슈가 되면 개개인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선심 쓰듯 예산을 쓰는 것, 이거 낭비 아닐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개개인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국가 예산을 쓰는 경우가 있나요? 예,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예. 예,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가령 뭐 법원의 판결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그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지원하게 되는데요. 네네. 사실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만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간혹 보면 이제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면 그 전에는 이제 안 되던 것들이 갑자기 그냥 쉽게 예산이 배정되는 모습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마 비판적인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방송 중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궁금한 점, 또 낭비성 세금을 고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의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예산 지킴이 코너 좋은 예산센터 최인욱 국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예산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여야 의견차가 지금 좁혀지지를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좀 볼 때마다 답답한 부분이 법정 시한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닌데 꼭 이렇게 시한을 얼마 안 남겨두고 극적으로 처리되거나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다가 시한을 넘기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법정 시한이 사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 규정 사항입니다. 네네. 매년 12월 2일까지 그 예산을 의결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가 거의 그 헌법을 지키는 일이 없었죠. 예. 그래서 보면 2003년 이후 작년까지 11년 연속으로 그 법정 시한을 항상 어겨왔습니다. 2012년, 13년 그 두 해에 걸쳐서는 1월 1일 새벽에 간신히 통과를 시켰고요. 네. 이런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헌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국회가 앞장서서 지키지 않는데 이제 이런 그 비판 많이 받아왔습니다. 네. 근데 왜 매년 이렇게 되는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어떤 그 예상과 무관할 수도 있는 그 정치적인 대립이 이제 항상 있게 되는데 그 대립을 이제 해결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합의해주지 않으면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협조하지 않겠다. 이제 양당이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제 발목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예산 쟁점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그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의견을 못하는 경우, 이런저런 사안으로 해서 항상 말하자면 그 법정 시간을 지키지 못해온 겁니다.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세월호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 관련법 처리 문제 때문에 국정감사도 연기가 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다 그 일정이 늦어지면서 예산 심의도 굉장히 늦춰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일각에서는 376조 원이나 되는 예산을 대략 20일 정도의 시간에 마무리하는 것 자체가 아예 무리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은 현행법에 의해서도 한 60일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10월 2일까지,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 전에 법에 보면 10월 2일까지 정부가 예산을 제출하고, 그러면 12월 2일까지 보면 법적으로 60일 이상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간 동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기간 초반부에 국정감사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은 사실 국정감사에 관심이 많고요.
그 예산 심사에는 그보다는 관심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예산 심사에 투입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한 20일 정도다.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럼 20일이면은 올해 그 정부 지출 규모가 한 370조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20조 원 정도를 그 심사를 하는 꼴이다. 이제 그런 항상 그 지적을 받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제 그런 분에도 원인도 많은데요. 우선은 그런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 기간을 지켜서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근본적인 자세에 대한 비판부터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아예 좀 상설화해야 한다, 상임위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래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때만 이렇게 구성이 되는 모양이죠? 예, 그 예결특위는 이제 말 그대로 특별위원회입니다. 예. 그래서 그 특위위원들도 상임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겸임으로 그 예결특위위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이 주가 되고 예결특위는 필요할 때 이제 열게 되는데요. 이제 그동안 워낙 그런 분의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예결특위의 경우에는 상설화라고 해서 네. 상임위원회는 아닌데 상임위원회처럼 연중 이제 그 좀 계획을 짜서 정기적으로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는 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상설화라는 것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상임위원회처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상임위원회 하고 나서, 네. 어떻게 보면 남는 여력으로 한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그 예산안이 제출돼가지고 심사하는 기간 이외에는 특별히 그 어떤 예결특위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뭐 별로 해놓은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거의 제대로 된 어떤 논의가 없고, 예산이 제출되고 나서 심사할 때만, 그때만 잠깐 활동하는 네.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네네. 또 이게 특위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겸임을 하고요. 네. 그 예결특위위원회 역할을 사실은 굉장히 좀 오히려 예산 따내기를 위한 자리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특위이기 때문에 이제 임기도 1년이고요. 그 1년씩 하는 특위위원을 네.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를 이제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을 정말 철저하게 보려고 특위위원이 되는 게 아니고 네. 그 특위위원 1년 하는 동안 자기 지역구 예산을 많이 딸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서로 이제 그 안배를 해주면서 네. 특위위원을 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 그 반복돼 왔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좀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상임위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예산 지킴이의 좋은 예산센터 최인호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Best shot. Best to enjoy. Best shot. Best shot to the best manager. Best shot. Best shot. Best smile. Best shot.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숍에서. Best shot. 세계 최고의 인재를 키워도 어렵다. 자산 키우기. 그래서 하버드에도 신협이 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 시민들이 함께 만든 앞으로의 금융, 신협. 우리나라 신협은 세계 신협협의회와 함께합니다. 새로운 셰프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를 소개할게요. 요리는 더 빠르게, 화력은 더 강하게, 보온 기능까지 더 똑똑하게. 쿠쿠, 이번에도 감동이죠? 생활을 더 맛있게, 더 멋있게.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촌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왜 이렇게 뻑뻑하지? 토탈 쿼츠 엔진 오일이 필요해. 역시 토탈 쿼츠. 뛰어난 엔진 보호로 차의 수명과 성능을 최대로. 토탈 쿼츠. 엔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웁니다. 윤활유의 올바른 선택. 토탈. S-오일 토탈 윤활유 주식회사.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왜 안 된다는 거죠? 넥센은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던데. 운전자 과실에도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 넥센 윈터 타이어 명품 보증제. 품질도 보증도 역시 넥센 타이어. 12월 구매 고객의 하남 일부 품목 제외. 보증기간 2015년 8월 말까지. 수도권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장시아, 구성작가의 강정현, 진행의 아나운서 전진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